권력을 청산하고 혁명을 했습니다마는 대통령과 가의 무덤 위에 올랐을 정도로서 아직까지 내 도덕과는 타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박정희. 그는 1952년 권력의 함정에 빠진 이승만을 축출하고 스스로 정권을 잡아 이승만과 똑같은 전철을 밟는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과를 꼽으라면 방공을 집권수단으로 사용했단 말입니다.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내랑 같이 가자. 저랑 약속한 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18년입니다. 나라고 이루고 싶어 이러는 줄 알아? 카카, 이참에 용단만 내려주시면 저도 함께 따르겠습니다. 유신을 철폐하든지 하야하십시오. 중정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자꾸 이러다가는 카카가 죽는단 말이야. 왜 그걸 몰라? 카카,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국민들이 원하는 건 민주고 자유입니다. 저는 카카를 쏜 게 아닙니다. 유신의 심장을 쏜 혁명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만 카카가 사실은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지난 20일 개봉했습니다. 11.6 새로운 세상을 위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이 됐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 영화를 만드신 최위안 감독님 모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혼의 벗이죠. 네, 함세웅 신부님 함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영육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취재 편의점. 네. 아자. 제가 사실은 최근에 너무 신선스러운 일이 많아가지고 신부님께 기도도 부탁드리고 그랬어요. 신부님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십자가를 통한 부활입니다. 네, 신부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위안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저희 편의점 처음 출연이셔서 네. 저 까만 카메라 보시고 예, 저희 예. 애청자 여러분께 뜨거운 연대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극우 감독 최위안입니다. 에? 극우라고 하는 거는 뭐 정치적 성향의 극우가 아니라 이 영화를 만들면서 제가 좀 극도로 우울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인데 제가 그 1016 새로운 세상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김재규 장군과 11.6에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신부님께서는 김재규 중정부장을 늘 장군이라고 부르셨어요. 저는 장군이라고 안 하고 네. 저는 이제 부장이라고 호칭하는데 네. 다른 분들께서 예. 그분의 유언이 장군이라고 호칭해 달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묘비에도 그렇게 쓰고 그랬는데 저는 뭐 장군이란 표현보다는 그냥 그 다음에 마지막 직책이 부장이니까 네. 그냥 중앙정보부장 이렇게 이제 호칭을 하는데 네. 그분께서 남기신 유언이 나를 장군이라고 부르달라고 그래서 많은 네. 분들이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신부님께서는 이 영화에 어떻게 해서 함께 하시게 되신 겁니까? 저는 이제 최위안 감독을 한 2년 전에 처음 영화를 시작하실 때 이제 이렇게 뵙게 되었는데 뭐 크게 관심은 못 가졌어요. 저도 바쁘고 또 많은 영화가 나왔는데 역사 의식을 그렇게 깊게 지니신 분이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독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랬는데 만나 뵈면서 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 특히 젊은이들의 생각을 좀 고취시키고 진취적으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런 신념이 있으셨고 또 김재규 부장님에 대한 그 어떤 존경심이랄까 이런 것도 갖고 계셨고 또 오랜 동안 뭐 이게 사비를 털어서 헌신하는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아서 저도 이제 일하는 분들과 함께 힘을 모으면서 도와드렸죠. 특히 이제 우리 최 감독님은 우리 김재규 부장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바로 장준하 선생님과의 그 연관.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점이 삼위일체구나. 박정희 대통령이 물론 이제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시대의 암을 제거했던 김재규 부장의 그 역할. 네. 근데 그분이 의사라면 네. 그 의사에게 조언을 해주신 분, 옆에서 조언해 주신 분이 장준하 선생님이셨구나를 뭐 역사적으로 제가 부분적으로 알긴 했습니다만 네. 이 영화를 통해서 또 확신하셨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대담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박정희
김재규, 장준하 이 세 분의 관계를 삼위일체 신앙적 관점에서 해석하면은 네. 역사적인 큰 교훈 얻을 수 있으리라 이렇게 확신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감독님 이 영화 처음에 제목이 파천 1026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어떤 뜻일까요? 파천이 한자에서 따온 말인데 하늘을 깬다라고 말인데 이제 11.6 자체를 하늘을 깨는 이제 혁명과 같다고 하는 네. 그런 의미로 붙였었는데 다들 이제 주변에서 그 용어가 어렵다, 네.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좀 쉬운 걸로 가자 해서 여러 차례 이제 제목을 뭐 많이 바꿨죠. 네.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1016 새로운 세상을 위한이라고 하는 네. 제목은 거의 그 타이틀을 최종 확정한 거는 거의 편집을 다 완료하고 예. 기술 시사를 하기 직전에 바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이 작품을 보통 우리가 그냥 단순한 정치 성향적 네. 그런 어떤 영화로 인식되기보다는 대중적이고 범국민적이고 좀 의미 있는 그 은유적 제목을 잡아보자고 해서 새로운 세상을 위한 그러니까 네. 김재규 장군도 사실은 11.6 거사를 하신 동기가 새로운 세상을 열어보고자 하는 네. 그런 의미에서 거사를 했는데 네. 전두환에 의해서 이제 그 세상을 맞지 못하고 이제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라도 새로운 세상을 위한 그 혁명의 의미를 담아서 그런 제목을 타이틀을 붙였고 현재도 네. 사실은 새로운 세상을 위한 갈망은 뭐 현재도 또 미래에도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네. 의미로 예. 그렇게 해서 타이틀을 만든 겁니다. 네, 진희님께서 안녕하세요. 함세용 신부님, 최위안 감독님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김형복님께서는 함 신부님 늘 건강하시기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옥수님은 두 분 훌륭하십니다. 존경합니다. 김재규 장군님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댓글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왜 지금 우리가 11.6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최근에 지방선거가 시작되면서 다시 또 그의 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판의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신부님 이 장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주인공은 아니고 주인공은 언론이 네. 너무 주목을 과도하게 그냥, 하고 있습니까? 그냥 재미로 그냥 보도하는 거죠. 재미로. 네. 예. 그리고 본인 자신이 예. 역사적인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고 자신이 또 고생했던 옥고를 치렀던 그런 내용들을 알고 민족 앞에서 사실 속죄해야 되는데 그분이 좀 착각이죠 이제. 그건 이제 저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철들지 않은 모습. 그분 한 분뿐이겠어요. 우리 5천만 결의 모두가 정말 역사적 관점에서 또는 선조들 앞에서 또는 신앙인인 경우에 절대자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된다, 반성해야 된다. 근데 반성이 없는 거는 사실 동물적인 삶이 되겠죠 이제. 네. 저는 그분의 행적을 보면서 사실 부끄러워요. 저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이제. 신부님께서요? 네. 신부님 부끄러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공동의 책임이니까요. 이 시대를 공동의.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 공동의 책임. 제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예. 뭐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셔서 그 죄인으로 이렇게 평가받으시고 돌아가시게 된 게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을 짊어지신 것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정치 현실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 올리고 있어요. 예. 사실 신부님께서는 반유신 반독재 이 운동으로 당시에 투옥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11.6을 교도소에서 처음 들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당시 79년 10월 26일이 사건이 났고 네. 저는 27일 그 다음 날 오전에 11시에 같이 구속되어 계셨던 동아투이 기자들 네. 그 방으로 물들어 나오라고 그래서 나갔다가 네. 그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러 차례 이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체험을 말씀드렸는데 저에게는 아주 가장 귀중한 신앙적 체험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제가 다시 깨어났다 그럴까 다시 태어났다 그럴까 이런 신앙의 체험이었었는데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물들어 그
동아투이 기자들 방 앞에 가서 물을 뜨고 있었을 때 그 세 분 기자님들이 신문이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뭘요? 그랬더니 어젯밤에 김재규 부장이 총으로 쏴서 박정희가 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전율을 느꼈어요. 전기를 느끼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확인한 다음에 방에 와서 눈 감고 기도를 올리는데 제가 신앙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의미,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모든 것을 한눈으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적이 이렇게 뜻밖의 일어나는구나. 나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유신이 안 끝날 거라고 그렇죠. 박정희의 예. 철권 통치가 그런데 천년만년 갈 그것이 거라고. 끝나고 그때 비로소 모세가 에집트의 노예에서 히브리 백성들을 해방시켰다는 예. 그 기적의 이야기, 그 갈대 바다를 이렇게 지팡이로 치니까 물이 갈라졌다라는 그 기적을 그때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신앙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성서 전체 역사를 압축해 묵상하면서 기도 올리는데 그냥 제 눈에서 저절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정화의 과정이구나. 해방과 정화의 예. 그 같은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뒤에 50일 뒤에 감옥에서 풀려 나왔는데 이도면 변호사님께서 오셔서 저희와 축하해 주시면서 또 저희 사제들에게 부탁하시기를 김재규 부장을 꼭 살려야 됩니다. 이분을 살려야지 민주주의가 완결됩니다. 그러면서 당부를 하셔요. 그래서 이제 사제들하고 예. 수도자들, 동지들하고 예, 모으면서 김재규 부장의 구명운동을 펼치게 되었었던 것이죠. 네. 그런데 그 다음에 5.18 네. 광주항쟁 때 전두환의 그 계엄령 확대 조치로 다시 저희들이 또 구속이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또 절망이잖아요. 네. 그 2달 동안 조사받으면서 절망 가운데인데 그러면서도 다시 저는 마침 성경을 가져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그 절망 가운데서 늘 희망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다 하면서 끊임없이 제가 화살 기도를 바치면서 왔는데 그 시간은 한 오래 걸렸습니다만 결국 오늘을 이룩한 것이 바로 김재규 부장과 같은 그 의인들의 네.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런 자유를 만끽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선조들과 특별히 김재규 부장과 6분의 부하 동료들에게 역사적인 그 빚을 졌다. 빚진 마음으로 예. 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인의 삶이 사실 하느님께 빚을 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죄를 짓고 자기 할 일을 잘못한 것은 절대적인 빚을 진 것이다라는 그러한 구속론의 원리가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조들께 빚을 지고 또 스승들께 빚을 지고 선배들에게 빚을 지고 또 김재규 부장과 같은 이러한 선인들, 의인들 앞에 네. 큰 빚을 졌다라는 그러한 감정으로 이 빚을 갚는다는 것은 올바르게 살고 네. 이분들의 행업을 잘 알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 후손들 빚진 사람들의 역사적 책무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어요. 예. 자, 사실 우리 역사 친일 군사 독재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청년 학생들이 민주, 평화, 인권, 통일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앞서 이제 극우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오히려 20대 극우가 너무 심각하다. 최근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 17주기에도 또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고 일배 표현을 하고 이런 게 이제 막 퍼지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좀 그 감독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제가 이 작품을 만든 목적 중에 하나가 네. 그냥 우리나라는 오랜 동안 하여튼 이념 네. 논쟁으로 서로 갈라져서 서로 그러고 있는 형국이 저 개인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사회인으로서 봤을 때 네.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올바른 역사 교육 인식 이게 한 일조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 전에도 보면은 이제 그 이런 이념 성향의 그 영화들이
다큐멘터리 영화에 나왔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네네네. 건국전쟁이랄지 뭐 박정희 찬양 맞아요. 뭐 등등의 예. 이제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우리도 좀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을 할 수 있는 네. 교과서적인 작품을 하나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아하. 이제 그런 생각과 이제 김재규 장군 아까 이제 신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재규 장군에 대해서 이제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역시 그 네. 당시에 청년기를 보낸 사람의 입장에서 그 당시에 사실 이제 12.6 사건 다음 날 뉴스를 듣고 보면서 저희는 정말 환호를 전율을 똑같이 저희도 전율을 느끼면서 예. 청년 시절에 소리 없는 그때는 소리도 지르지 못한 시절이니까 소리 없이 그냥 환호 소리 없는 아우성.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몸짓을 하고 반기고 그랬었는데 예. 그 이후에 어찌된 일인지 뭐 이게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최근에 특히 이제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저로서도 좀 염려스럽고 그래서 네. 그런 목적 그러니까 김재규 장군을 좀 그다음에 또 하나는 김재규 장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잠시나마 어쨌든 자유의 빛과 뜻과 의미를 남겨주셨는데 그게 어떤 정치적인 사유로 인해서 그게 오랜 동안 또 묻혀 있다 보니까 우리 세인들이 김재규 장군을 너무 이게 인식을 안 해주고 있고 인정을 안 해주고 있고 그냥 잊혀진 상태로 네, 네. 한 40년을 지내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고 네. 그래서 그분을 좀 세상 밖으로 꺼내서 모시는 것이 네. 그 일 자체가 우리나라의 좀 민주 자유 수호의 어떤 역사에 한 그 의미를 네.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도 지금 포함해서 같이 영화를 만들게 된 겁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김재규 부장이 친형제처럼 가까웠던 사이였다라는 게 네. 이제 이 영화에서 굉장히 상세히 묘사가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마지막에 이런 자막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2025년 4월 김재규 장군은 내게 이런 말을 해줬다. 나는 좌익도 우익도 아니오. 나는 신념에 따라 혁명을 했을 뿐이요. 꿈에서 김재규 장군을 만났다. 예, 어떤 겁니까? 제가 이제 이 작품을 하면서 이제 정말 어렵게 예. 왜냐하면 제작비가 없어가지고 뭐 제가 이제 사비도 뭐 보태고 예. 털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촬영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네. 파주에 있는 스타디오 조그만 스타디오를 빌려가지고 촬영을 하러 갔어요. 네. 스태프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날 밤에 이제 숙소를 잡아가지고 잠을 자는데 김재규 장군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예. 혁명 이야기를 막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 좌익도 뭐 우익도 우익도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만들어 달라면 이런 의미로 한 것 같은데 예. 근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긴 시간 동안 밤새 뭐 말씀을 하셨는데 예. 깨고 나니까는 혁명이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요. 꿈속에서 상당히 많은 네, 대화를 많은 대화를 인터뷰를 하셨군요. 그랬는데 혁명이라는 단어밖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혁명이라는 타이틀을 쓰라고 아마 그러셨나 뭐 해서 또 혁명이라고 이 타이틀도 또 붙여봤었어요. 네. 그런데 또 너무 그것도 또 강하다 해서 그렇군요. 근데 그분 스스로 혁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법정에서도 그렇고 최후 인수에서도 그렇고. 저는 김재규 부장님을 이해할 때 좀 이상적인 분이다. 네. 이상한 꿈을 가지신 분인데 이 성서에서도 그 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특별히 예언자들은 아름다운 꿈을 꿨거든요. 미래 세상 예. 메시아를 꿈꾼다는 게 이게 꿈의 이야기거든요. 예. 그게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 묵시록이라 할까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는 김재규 부장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 당시 2인자잖아요. 네. 박정희의 그 무모함과 독재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냥 친문만 하면은 살아요. 2인자로서. 그럼 뭐 그렇게 핍박받고 안 입고 온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셨어요. 그 네, 당시에. 네, 네. 근데 김재규 부장님은 차지철 그 실장과 약간의 무슨 네, 갈등이 경쟁 있었다고 관계. 그러지만 그것도 그냥 눈 감으면 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그렇죠. 예. 그런데 그분은 우리 그 당시에 3,700만 결례 예. 우리 결례를 위해서 이 일을 결단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신 거예요. 그때 그분은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명동성당에서 강론할 때 김재규 부장의 그 내용을 평가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이에요. 벗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김재규 부장의 그 행업은 이웃을 위한 사랑이에요. 3,700만 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진 거예요. 네. 이런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분이
말씀은 살아 있어요. 중앙정보부장인데 얼마나 대단한 직책입니까? 그렇죠. 예. 또 무슨 차지철과의 무슨 그런 뭐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뭐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 누가 하면 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우리 결의를 위해서 내 한 목숨 던져야 되겠다. 그게 유신의 핵을 깨야 되겠다라는 것을 확신한 거. 이런 의미에서 저는 그분의 그 결행을 예. 사랑의 행업으로 제가 재해석하고 또 실제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요하네스 메츠 같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히틀러를 암살 계획했던 그 당시에 보네퍼 목사님이라든지 네. 많은 분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안중근 이사의 네. 위대한 행업이라든지 예. 이 부분은 강신욱 변호사님이 법정에서부터 또 바깥에서 늘 주장하셨거든요. 네.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신 이분의 행업은 한 개인의 일탈의 행위가 아니다. 예. 헌신의 행위다. 사랑이다. 네.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우리 결의가 함께 깨달았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일본에서 여전히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이제 김재규 부장에 대해서는 암살범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6월에 이 재심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시부님 이 재심의 결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그 재심의 판결이야 뭐 제가 예상할 수 없겠습니다만 네. 꼭 무죄가 되기를 바라면서 네. 기도하고 있는데 이 재판이 처음 재심이 개시되었을 때 저는 변호사님들의 주장을 듣고 좀 놀랐어요. 강신욱 변호사님께서도 어쨌든 물리적으로 사람을 살해했기 때문에 네. 이 무죄 주장은 참 어렵다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내란 목적 살인 및 내란 수괴 네. 혐의로 그런데 재판을 우리 변호사님들의 네. 그날 첫날 그 변론 주장이 이 사건은 1979년 10월 26일 저녁에 일어났는데 네. 계엄은 그 다음에 발동이 되었다. 네. 그런데 그 전에 일어난 사건을 그 후에 발동된 계엄법으로 재판했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 무효다. 원천적으로. 예, 위법하다. 예, 그뿐이 아니라 무자비한 고문을 가했어요. 맞아요. 예. 고문으로 얻은 그 모든 증거와 녹음 자백은 파일. 역시 다 무효다. 예.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우리 변호사님들이 예. 무죄 선언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예. 변호사님께 제가 박사님 우리는 그런 논리를 몰랐습니다. 예. 그런 주장인데 계속 가능한데 다만 고민이 그렇게 무죄를 판결했을 때 그 이후에 모든 판결이 다 무죄가 되기 때문에 네. 법리적으로 판사님들이 큰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개별적 사건을 이것에 한해서 한다라는 네. 그러한 단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예.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판사님들께도 호소합니다만 하느님께 역사적인 이 행업을 네. 우리 판사들을 통해서 예. 무죄가 확인되기를 바라고 만일에 확인 안 되더라도 예. 우리가 늘 얘기했던 역사의 심판이 있으니까 뭐 유신 때 판사들은 다 유신의 정말 맞으면 하수인들이었잖아요. 네. 뭐 우리가 그런 법 우리가 뭐 인정했습니까? 네. 그게 제4의 심판, 예. 역사의 역사의 심판, 하느님의 심판을 확신하면서 예. 살고 있습니다. 이제. 예. 그 당시에 이제 대구 228 학생의거, 그 다음에 3.15 마산의거, 그리고 이제 4.19 혁명 이렇게 이제 어쨌든 민심이 들끓고 있었고 박정희 독재에 대해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 갈아엎자 뭐 이런 그 시민들의 열기가 있었지만 계속 꾹꾹꾹꾹 누르다. 근데 어쨌든 장 기자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예. 4.19 전 상황이에요. 그러네. 네, 그게 1960년이니까. 부마항쟁. 1979년 부마항쟁. 부마항쟁. 네, 그거를 예. 말씀하셔야 예, 그때 되겠죠. 김재규 부장이 현장에 가서 그 예. 현장을 보고 네.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네, 네, 네. 판단해서 거행을 한 거다. 그것도 영화에 잘 이제 담아주셨는데 그 전부터 이제 물론 김지계 부장은 여러 차례 개혁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부마항쟁에서 결단하시게 되는 건데 네. 제 해석은 부마항쟁을 통해서 김지계 부장이 민족적 세례를 받은 거다. 민족적 세례. 다시 태어나신 예, 것이죠. 예, 이제. 예. 그러면서 나 아니면 할 수가 없다. 확실한 것이죠. 부산에 가서는 학생들뿐이 아니에요. 청년 학생 시민들이 모두 들고 일어난 것을 눈앞에 보면서 예. 이 긴급조치 구호 시대는 끝나야 되는구나. 나밖에 할 수 없겠다라고 네. 결심하시고 더군다나 거기서 아름다운 행업은 영화에도 담겨져 있습니다만 네. 본인 스스로 체류탄 맞으면서 쫓겼어요. 눈물 흘리면서 신발도 벗겨주고 네. 그러다가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한 엄마도 막 울부짖고 있었는데 네. 그 아기를 안고 했던 그러한 모든 체험이 네. 이 김재규 부장께서 이 결단을 하는데 어떤 영적 촉매가 되지 않았을까 네. 이게 제가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군요. 예, 당시 차지철 경호대장과 갈등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게 어디까지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와 술님께서는 김재규에 대한 과대평가를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의견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애청자 여러분들의 게시판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10시가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감독님 이 영화를 많은 분들께 좀 추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영화를 꼭 봐야 되는 이유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영화는 그 이제 장르가 하이브리드 다큐 에세이 영화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라는 게 융합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큐멘터리 하면은 좀 지루하고 딱딱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선입견을 갖기 쉬운데 저희는 좀 그런 것을 탈피해서 형식 면에서 굉장히 좀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도 가미했고 특히 이제 일반적으로 다큐멘터리가 갖는 인터뷰라고 하는 특성이 없고 그래서 드라마화된 서사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보는 재미, 보는 분들은 몰입감이 아주 압권이라 굉장히 강하다라고 평을 다들 해주시고 있고, 그다음 또 재미도 있다고 하고 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제 감동까지 있다. 어떤 분들은 또 눈물을 흘려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이면에 이제 그 맥락이 이제 교과서적인 한국 현대사를 쭉 왜냐하면 박정희하고 김재규 둘 사이의 어떤 관계성을 그려나가다 보니까 현대사를 압축한 한편의 역사서라고 또 평가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작품이 일반적인 연유 다큐멘터리하고는 좀 형식이나 장르 내용 면에서 다르니까 재밌게 와서 좀 극장에 와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상영관이 많지 않아가지고 네, 그게 상영관 찾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게 제일,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좀 더 많은 상영관이 좀 잡히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신부님 그 12.3 내란 이후에 그래도 나라가 굉장히 많이 안정이 됐다라는 말씀을 제가 그 이번 지방선거 전국을 취재하면서 듣고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에 대한 뭐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최근에 또 막 그 지지자 간의 갈등 분열 뭐 이런 게 선거 과정에서 있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신부님께 한 말씀 듣겠습니다. 인간은 뭐 가정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늘 부딪힘과 갈등이 있게 마련이고 막 그것을 건강하게 잘 해소하면은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고 진전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제가 아침에 나오기 전에 그 유시민 작가가 그 우리 한미 관계에 관한 거 또 우리 핵 잠수함 또 건조한 거에 대해서 한미 관계의 성숙한 관계랄까 이런 걸로 긴 걸 오늘 수녀님이 보내주셨어요. 한 수녀님께서요? 네, 3, 40분 된 걸 다 듣고 예. 저도 많은 걸 배웠는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그 정말 성숙한 민족관, 국가관은 이런 것이구나를 확신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주국방이라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네. 우리 그런 내용들을 감동을 받으면서 제가 반성한 거는 그런데 저와 우리 교회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평등 공동체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계급이랄까 또 뭐 좀 부족함이 많이 내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 교회 스스로가 먼저 반성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것을 깨달으면서 저도 늘 이렇게 방송에 임할 때마다 내 눈에 들보가 없냐를 항상 성찰해라라는 말씀을 간직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시대에 지금 뭐 많이 진전돼 있어요. 이 선거가 아주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좋은 뜻. 제가 늘 말씀드린 소년공 때 지녔던 그 초심을 늘 간직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길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러한 내용을 제가 뭐 대통령에 대한 평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제 6월 4일이면 1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년 차 정부로 들어서는데요. 당부 말씀 있으세요?
초심을 간직하십시오. 초심을 예. 네, 소년공이었을 때 그 네. 초심을 간직하십시오. 네, 아마 대통령께서 보실 거예요. 신부님 말씀은 꼭 경청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우 시간이 너무 아쉽다라는 댓글창에 글들이 많은데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신부님 종종 나오세요. 근데요, 저기 우리 감독님이 너무 애타하시는데 네. 감독님 너무 애타하시면 안 돼요. 역사가 바뀔 때는 100년이 걸립니다. 프랑스 혁명에서 빅tor 유고가 쓴 그 레미제라블 소설도 그 프랑스 혁명이 확인되기까지 10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945년에 이른바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었는데 2045년이 100년인데 아직도 지금 남북 분단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제 이 김재규 장군님 돌아가신 게 46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갖지 말고 지금 혹시 관객이 좀 적다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역사의 현장에서 역사의 무대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제 감독님 힘내십시오. 신부님 힘내십시오. 네, 아 오늘 정말 명쾌하게 예, 신부님 어떻게 저도 한 말씀 많이 네, 끝으로. 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그 12.3 네. 그 계엄 이전 이후로 이런 그 쉽게 말하자면 정치 역사성 다큐멘터리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대중들이 좀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예. 그래서 우리 영화가 거기에 대한 좀 영향을 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네, 있을 네,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올 4월에 개봉한 정재영 감독님의 예. 내 이름은이라고 네, 하는 네, 4.3 네, 네. 사건 주제로한 예. 영화와 예. 그다음에 이명세 감독님 난 1, 2, 3. 네. 그 영화 두 분은 다 한 분은 거장이고 한 분은 명장입니다. 네. 근데 네. 이제 그분 사이에 저는 무명이고 근데 이제 무명이 이제 11.6 김정희 장군의 영화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그 두 영화가 한 25만여 명의 관객들이 봐주셨거든요. 그래서 25만여 명의 그 관객들 분들께서는 우리 영화도 반드시 좀 꼭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영화 제목을 이렇게 네. 써야 돼요. 네. 12.3 네. 12.3 예. 민중혁명의 원천 이렇게 써야지 아, 되는 건데 11.6. 그래 매력을 주는 건데 11.6. 아니 12.3 네, 12.3 혁명의 원천 네. 그래야지 뭔가 하고 오잖아요. 이게 이 상업 전술을 잘못 쓰셨어요. 그럴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저희가 또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